이 프로그램은 모든 연령의 시청자가 시청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쉼없이 성장하고 변화하는 대한민국의 중심 도시 증평군을 만들어가는 현장에 오늘의 히어로 이재영 군수가 있습니다. 행정도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전환의 시대. 증평군은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해 주민과의 소통 방식을 다양화하고 사람 중심의 디지털 행정에 가까이 다가가고 있습니다. 지능형 돌봄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고 맞춤형 돌봄으로 행복 지수를 높이고 있습니다. 24시간뿐만 아니라 48시간, 72시간도 가능해진 증평 투어 패스와 역사, 문화, 체험 등 다양한 수요를 반영한 관광 콘텐츠는 스마트 관광도시 증평군의 가능성을 기대하게 합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 의존도를 줄이고 지역 내 유휴 인력을 적극 활용하는 증평형 농촌 일손 더하기 사업은 지속 가능한 지역 농업의 미래를 열고 있습니다. 오늘 히어로에서는 이재영 군수와 함께 증평군을 위한 주요 정책과 앞으로의 계획을 들어봅니다. 네, 핵심 단어는 경제도시 증평이었습니다. 그것은 저희 증평군이 지역 내 총생산 성장률이 충북도 내 1위를 계속 차지하고 계세요. 원동력이 어떤 건지 궁금한데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게 이제 GRDP는 지역 내에서 생산되는 이제 제조업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서비스업 이런 총액의 시장 가치를 거기다 매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는 일자리도 많이 생기는 거고요. 또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이 굉장히 활발하다는 거거든요. 증평군이 접근성도 좋고 또 여기가 도시화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비 중심의 도시가 되어 있죠. 거기에 더해서 우리 산업단지를 통해서 제조업들이 여러 가지 그 활동을 해주니까 이것이 맞물려서 아마 GRDP가 계속 상승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아마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더욱더 더 높은 그런 수치를 나타낼 걸로 생각을 합니다. GRDP를 높인다는 것은 제조업뿐만 아니라 서비스업도 그만큼 굉장히 활발하다는 얘기니까 증평 지역이 소비 중심의 경제 중심 도시가 되고 있다라는 방증이 되는 겁니다. 뭐 여러 가지 뭐 직접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뭐 스타 무슨 그런 커피숍도 여기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뭐 샌드위치나 뭐 햄버거 가게들도 아주 즐비하게 계속 포진을 하고 있는 이것은 바로 증평 지역이 유동인구가 많다는 것도 있지만 생활인구의 중심이면서 또 요즘은 그 신용카드 회사들이 발표를 하고 있는 객단가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객단가가 경기도 수원 지역하고 또 똑같다는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그만큼 소비가, 그러니까 지갑을 여는 비율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소상공인들은 생각보다 그래도 많이 활동을 하실 수 있다라는 방증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GRDP의 상승 요인이 될 것이고 이것은 당분간 저희들이 3산단, 4산업단지를 통해서 제조업을 끌어들이고 거기에 또 더해서 서비스업을 계속해서 키워나간다면 GRDP 상승률은 뭐 어디 다른 데서 따라올 수 없을 것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 말씀 감사합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하셨는데 산업단지 관련해서 잠깐 언급을 해주셨어요. 근데 올해 초 저희 도안이 테크노밸리가 100% 분양에도 성공을 하셨고 또 증평 일반 산업단지가 또 중토의 공익성 시민을 통과했습니다. 이처럼 저희 그 증평군이 산업 인프라가 좀 속도감 있게 확충이 되고 있는데 뭐 군수님께서 꿈꾸시는 증평군의 경제 도시는 어떤 도시인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도안 테크노밸리가 아주 완전히 다 분양이 됐습니다. 이게 참 기적적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어찌 보면 당연한 거죠. 접근성과 또 그다음에 기업들이 들어오는데 중요한 요소가 몇 가지 있습니다. 뭐 세 가지를 꼽는다면 제일 먼저 물류가 우선 좋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정주 여건이 따라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인적 공급이 원활해야 되는데 이 세 가지를 증평 지역은 완벽하게 커버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결과라고 보고 있고요. 3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착수한 지 1년 반 만에 중토의 심의를 다 마쳤으니까 굉장히 빠른 겁니다. 올 아마 연말쯤이면 착공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 3산업단지는
앞으로 2, 3년 내에 준공이 될 것입니다. 굉장히 큰 역할을 해줄 거고요. 저희들이 굉장히 기업들이 들어와서 활동하기 좋은 지역이 될 것입니다. 경제와 관련돼서는 이게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사실은 경제 생태계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 지역이 기업이 들어와서 제조업이 여러 가지 이제 두각을 나타내는 이런 건 좋은데, 여기에 뭐 연구와 관련된, 그러니까 응용 연구, 기초 연구, 시제품 만들어내는 이런 순환 구조가 사실상 조금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지역 내에서 그걸 구축하는 게 가장 시급하다 생각을 해서 우리 지식산업센터를 통해서 거기에 기업들이 하고자 하는 일들을 좀 도와주고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기업들이 자료조사를 하고자 하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느끼는데, 그 자료조사를 누군가가 도와줄 수 있으면 굉장히 연구개발하는데 박차를 가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도 저희가 지식산업센터를 통해서 한번 깨볼 생각이고요. 네, 교수님, 최근에 이제 경제가 이제 어려워져서 저희 같이 이제 지방 중소도시 같은 경우에 산업단지 분양이 잘 안 된다고 이제 얘기를 듣고 있었는데, 이와는 반대로 저희 증평은 또 오히려 분양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 증평군이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아닌지 입증할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향후에도 저희 이렇게 산업단지 또 분양 성공할 수 있게 많은 또 왕성한 활동 부탁드리겠습니다. (18년) 연속 인구 증가 기록을 이어오며 지속 가능한 성장을 꿈꾸는 진천군에 오늘의 히어로 송기석 군수가 있습니다. 지난 2021년 진천군은 동탄과 진천, 청주공항을 잇는 수도권 내륙선 광역철도를 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했습니다. 이 역시 큰 성과지만 지난해 11월 민간 기업에서 동탄이 아닌 잠실 출발 광역철도 민자 투자 사업을 제안하면서 적격성 통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통과될 경우 국가발전 교통축이 중부권으로 옮겨지고 지역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또한 농촌에서는 늘어난 세입을 농업에 재투자하는 기업유치 세수 농업 환원 사업으로 농업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경쟁력 있는 농촌을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광복 80주년을 맞은 올해 진천군은 친일재산 국가귀속 프로젝트를 통해 헌법의 가치를 회복하고 올바른 역사관을 만들어 가겠다는 포부를 다지고 있습니다. 오늘 히어로에서는 송기섭 진천군수와 함께 민선 8기 성과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계획 등을 살펴봅니다. 네, 핵심 단어는 친일 잔재 청산이었습니다. 교수님 최근이었잖아요. 충북도청에서 친일 재산 국가 기속에 관한 내용 기자회견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기자회견까지 연 이유가 궁금한데요.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년은 광복 80주년이 되는 아주 뜻깊은 해입니다. 그렇지만 광복 80주년이 되었지만은 순국선열이든가 애국지사들한테는 과연 진정한 자유와 행복이 왔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많은 의문이 듭니다. 대통령께서도 친일을 하면 3대가 흥하고 독립을 하면 3대가 망한다고 그랬습니다. 잘못된 역사입니다. 아직까지도 우리 주변에는 친일 잔재가 많이 상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진천군은 지난 8월 11일 날 충청북도 도청에서 친일재산 환수를 하겠다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친일재산 환수를 하겠다는 것은 잘못된 역사를 국민들한테 알리고 잘못된 역사와 정의를 바로 잡는 게 새로운 정부, 새로운 시대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와 같은 친일재산 환수 작업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친일재산 환수는 우리 진천군, 광복기, 이상설 기념사업회 등 여러 개의 기관과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2배 더 역동적이고 새로운 경제도시 제천을 만들어가는 현장에 오늘의 히어로 김창규 제천시장이 있습니다. 민선 8기 공약 사업으로 전국에서 처음 시행된 경로당 점심 제공 지원 사업은 제천시 256개 경로당, 연 인원 100만 명에게 식사를 제공하면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돌봄 안전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천시는 2년 연속 1000만 관광객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관광 투어와 스포츠 마케팅 분야 관광객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해 100여 개의 전국대회 유치와 연 인원 53만 명이 제천시를 방문하면서 1,300여 원의 경제 효과를 창출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지난해 천연물 전주기 공모 사업에 제천시가 최종 선정되면서 천연물 인프라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히어로에서는 민선 8기 반환점을 돈 김창규 제천시장과 함께 시장 운영 방향과 앞으로의 계획 등을 들어봅니다. 시장 저희 제천하면 관광도 빼놓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저희 1000만 명을 돌파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1000만 명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는 또 많은 분들의 노력도 있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좀 어떻습니까? 우리 제천이 관광 잠재력이 뭐 월등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청풍호는 한려 수도에 못지않은 내륙의 참 아름다운 바다입니다. 그리고 의림지 또 전말동굴 또 배론성지 이쪽은 또 역사의 보고이고요. 그래서 역사와 이제 자연이 어우러진 이런 곳은 참 관광지로서 찾기가 힘듭니다. 거기 이제 잘 맞아가지고 또 저희는 음식 맛이 좋고 또 국토의 중심을 이루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광객이 다른 데는 주는 반면에 우리는 급증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제천시 공무원들의 그 아주 정성 어린 노력 또 저희의 그 안내원들이 있습니다. 그 관광 안내원들의 그 성심 어린 그런 서비스가 같이 아우러져서 이렇게 큰 성과를 이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러브 투어 같은 거는 작년에도 3만 5천 명, 체육관광 같은 경우에는 53만 명 이런 식으로 아주 알짜배기 그 관광에 성공을 했죠. 근데 지금 우리 과제는 이 숙박업소가 아직도 많이 부족하고 그래서 이제 숙박업소를 이제 제2의림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500실짜리 최고급 리조트가 이제 들어오는 걸로 추진이 되고 있고 또 저쪽 금성 청풍호 주변이죠. 거기에 300실짜리 최고급 리조트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일단 해결을 하고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음식은 좋고 그 다음에 이제 볼 것 즐길 것인데 지금 뭐 제천을 시내 그 의림지권을 예를 들으면은 그 용두산 맞은편에 까치산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규모 모노레일 사업이 민자로 들어오죠. 그래서 그것만 해도 한 30-40만 명이 들어오고 의림지들에 약 한 2천억을 들여가지고 지금 자연치유 특구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뭐 아주 매력적인 그런 그 콘텐츠가 들어오는데요. 시립미술관. 작년에 도하고 이제 합의를 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쪽에 곤충 생태관을 들여와서 아주 그 매력적이게 건물을 위치시키고 사계절 내내 곤충을 보고 나비를 보고 또 20만 본의 표본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아름답게 잘 그 표본화됐는데 그런 것도 또 전시를 하고 하면은 저는 그 자연치유 특구만 해도 200만 내지 300만 충분히 유치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광권이 4개가 있습니다. 저쪽에 봉양 배궁권, 의림지권, 청풍호권, 월화권인데 모두 다 그렇게 하나의 그 중역 그 관광 생태계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노력해 왔고 내년까지는 다 완성이 됩니다. 축제
축제, 관광,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 가능한 괴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현장에 오늘의 히어로 송인헌 군수가 있습니다. 민선 8기 들어 8,600억 원 이상의 정부 예산을 확보한 괴산군은 대규모 공모 사업으로 지역 수건 사업을 해결하며 미래 성장 동력을 만들었습니다. 괴산군의 스포츠 공간은 전국대회와 전지훈련지 등 활기를 더하면서 지역 경제와 관광을 이끄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농촌에서는 K스마트 유기농 혁신 시범단지와 산림 에너지를 활용한 스마트팜을 조성하면서 미래 먹거리 산업에도 경쟁력을 더하고 있습니다. 오늘 히어로에서는 송인헌 군수와 함께 민선 8기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군정 계획을 들어봅니다. 선생님, 저희 민선 8기 들어서 또 눈에 띄는 부분이 체육시설 확충을 많이 하셨어요. 네. 또 최근에 또 괴산 스포츠타운이 또 조성이 됐는데 네. 스포츠타운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괴산이 이제 농업군이지만은 먹고 살 게 농업, 관광, 체육, 복지는 뭐 이런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이제 유동인구가 좀 많이 들어오셔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체육시설 인프라가 그래도 좀 미비했었어요. 조금 부족했었는데 제가 들어와서 한 940억을 투자를 해서 가금면에 체육관도 짓고 스포츠타운도 이제 10월 달이면 준공이 되지만은 작년 한 해 동안에 한 40개를 전국대회를 유치를 해가지고 지역 경제가 많이 활성화되고 또 우리 효과도 봤지만은 이제는 인구 감소 지역에서는 체육시설을 확충해야 되는 이유가 건강하게 살아야 되고 항상 생활체육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읍면의 체육관으로 인해서 인구가 줄으니까 공동체가 형성이 되면서 거기서 이제 모일 수밖에 없다. 학교는 이제 학교가 줄고 그래서 이제 그걸 하는데 아마 지금 봐서는 아주 뭐 대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게 가급면에 이제 주민자치가 있는데 주민자치 프로그램도 그 체육관에서 같이 와서 할 수 있고 지금 제가 봐서는 최고의 업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당한 운동은 또 우리 어르신들이 고령화 사회니까 꼭 해야 되는 입장이고 좀 뭐 잘했다고 생각하고 더 있으면 더 하고 싶어요. 근데 그 지방 도시를 보면 대부분 이제 그 체육 시설이라는 게 이제 중심 지역인데 저희 괴산 같은 괴산 우배만 많이 집중이 됐었는데 네. 민선 8기에서 또 눈에 띄는 부분이 체육 인프라를 좀 읍면별로 좀 많이 확충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그 읍면별 체육 인프라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소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체육 인프라라면 체육관이라면 이제 거의 다 뭐 군청 소재지만 있었잖아요. 이제 그 저는 이제 어느 정도 단위는 됐다고 보고 이제 강원도 체육관을 지었고 이제 장흥 영풍도 질 것이고 칠성도 우리가 이제 계약해서 이제 그 리모델링해서 주면 되고 이제 청천 올해 질 것이고 또 덕평도 지었고 송면도 지었고 청안도 지었고 내년에 이제 사리 짓고 소수 다 준공이 됐고 이제 불정은 내년에 지금 12개월만인데 왜 읍면에다 체육관을 많이 짓느냐면요. 각 읍면에서는 시내까지 전에게 나오기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면 소재지에서 적당한 운동, 적당한 취미와 적당한 식사는 장소의 비결이 걸려요, 사실은. 그래서 또 그 지역에서 공동체 형성이 되고 화합과 단합이 되는 걸 절실히 봤으니까 저는 잘했다고 봅니다. 민선 8기 3년 단양다운 경쟁력으로 지속가능한 지역을 만들겠다는 현장에 오늘의 히어로 김문근 단양군수가 있습니다. 남한강과 소백산이 만나 단양 팔경의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단양군은 방문객 85% 이상이 다른 지역 거주자로 외지 방문객이 실질적인 소비 활동을 주도하는 체류형 관광도시이자 내륙관광 1번지입니다. 이달 초 확장 개관한 단양 다누리 아쿠아리움은 새로운 관광객들을 불러들이고 올해 충청권 최초 단양군이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에 등재되면서 교육적 공간으로도 많은 관람객이 방문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별곡 생태공원 일대에 들어설 비치파크는 수상공연장과 물놀이장, 각종 축제를 통해 단양을 대표하는 또 하나의 명소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히어로에서는 김문근 단양군수와 함께 민선 8기 3년의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 등을 들어봅니다.
교수님 2024년도 4월이었잖아요. 저희가 유네스코로부터 세계 지질공원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저희 단양 지역 주민들은 뭐 세계 지질공원에 대해서 좀 많이 이야기를 들으셔서 감이 있으실 것 같은데, 저희 CCS 충북방송 시청자들은 세계 지질공원이 뭐지라고 감만 있지 자세히가 어떤 공원인지를 모릅니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이 뭐냐면은 지질학적으로 우선 아주 중요하고 또 희귀하고 또 아름다운 곳을 세계적으로 인정해서 지켜나가자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지질뿐만이 아니고 이제 생태, 문화, 역사적 가치까지 다 갖춘 그런 곳만 지정하는 제도인데, 우리나라에서는 6번째 충청권 최초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정말 그 자랑스러운 성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네. 교수님께서 이렇게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받기까지 또 많은 노력을 또 하셨어요. 현장도 갔다 오시기도 하고, 저희 지역에서도 많은 이제 홍보도 하시고, 많은 노력을 하셨는데, 뭐, 의미 있는 성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 단양이 세계지질공원으로 선정된 배경, 특별함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이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길게 설명하기 앞서서 우선 키워드 4개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린다면은, 판대 충돌, 또 동굴, 석회암, 마늘, 뭐 요 4가지가 키워드라고 본다면은, 우선 우리 단양에는 고수동굴, 노동동굴, 천동동굴, 온당동굴 이런 그 동굴이 많이 있고, 또 석회석을 원료로 하는 시멘트사가 많이 있습니다. 또 마늘 하면 우리 단양이고, 바로 이런 것이 특별함인데 하나씩 설명드리면은, 먼저 충돌되는 부분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지구 나이가 45억 년인데 한 5억 년 전부터 우리 한반도가 충돌됐습니다. 5억 년 전에는 우리 적도 부근에 얕은 바다였습니다. 우리 한반도가. 게다가 판대가 서서히 이동하면서 2억 8천만 년 전쯤 돼서 적도 부근에서 이동돼 가지고 지금 여기 와서 2개 대륙이 충돌되는 것이 우리가 한반도인데, 그 충돌의 흔적이 가장 잘 남아 있는 곳이 우리 단양이다. 조금 설명드리면은 그 산호라든가 특유한 그 삼엽종 조개 이런 갑각류죠. 이런 것이 우리 한반도에도 있고, 또 한 파트는 히말라야 산맥이 있는데 그쪽으로도 갔고, 또 한 파트는 호주도 갔고, 이 머나먼 거리가 아주 5억 년 전에는 가까운 이웃 사촌이었었다는 얘기죠. 또 우리 천동리 다리암 폭포 바로 위에 연성 전단대라는 곳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18억 년 전, 5억 년 전 이것이 서로가 역전돼 가지고 이곳에 세계적인 연구 논문이 무려 450여 편이나 많이 생긴 그런 점이 아주 주목될 만하고요. 또 동굴로 본다면은 우리 단양에 여러 개 동굴이 있는데, 그 지구 변형을 거치면서 그 CaCO3라고 염화가스입니다. 이것이 이제 물만 나면 녹는 그런 암석인데, 수억 년을 거치면서 땅 속에서 그 물을 만나서 암석이 녹아서 우리 동굴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지하에는 우리 고성굴보다 아마 수백 배 더 크고 아름다운 수많은 동굴이 있을 것이로다가 학자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성군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현장에 오늘의 히어로 조병옥 군수가 있습니다. 우량기업 투자 유치와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 발굴로 음성군의 경쟁력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의료 사각지대인 음성군에 응급의료와 양질의 의료 서비스가 가능한 국립소방병원이 준공되면서 중부사군 거점 의료기관으로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가 기대됩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 평가에서 2년 연속 전국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음성군은 일자리를 통해 노인들의 사회 참여를 이끌고 있습니다. 청년들을 위해서는 전국의 군 지자체 중에서는 드물게 청년센터를 개소해 일자리와 보금자리 등 청년들이 원하는 맞춤형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오늘 히어로에서는 조병옥 군수와 함께 민선 8기 성과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계획을 들어봅니다. 교수님, 오늘 상반기 고용지표 4개 분야에서 저희 음성군이 충북 1위를 차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양질의 일자리가 많다는 얘기 같은데 좀 어떻습니까? 그렇죠. 저희 음성군은 지리적 이점도 있고 또 저희가 활발하게 투자 유치를 추진하면서 많은 일자리가 생겨났고 그로 인해서 고용률 또한 좋은 지표를 지금 받아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이어서 금년도 상반기 이 지표를 보면은 우리가 보통 이제 고용률 하면 ILO 기준 15세 이상 고용률을 얘기하거든요. 15세 이상 고용률, 그 다음에 15세에서 64세까지가 이제 OECD 기준 고용률인데 두 가지가 다 도내 1위를 기록하고 있고, 특히 ILO 기준 고용률은 73%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굉장히 높은 수준을 지금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청년 고용률도 도내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경제활동 참가율도 73.6%를 기록하고 있는데 도내 1위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ILO 기준, OECD 기준 고용률, 또 청년 고용률, 경제활동 참가율 이 네 개가 이제 경제 지표, 고용률을 따질 때 가장 중요한 지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네 개 분야가 전체 1위를 차지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우리 국가 데이터 센터에서 추가로다도 하나 발굴한 지표가 있는데 바로 지역 활동 인구거든요. 금년 상반기 기준 우리 음성군이 지역 활동 인구가 12만 명을 기록했는데 이것은 전국 82개 군 중에서 1위를 기록한 겁니다. 그만큼 우리 음성군에 취업한 분이 많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분들을 우리 음성군으로 좀 더 거주지를 이전하도록 우리가 유도할 그런 책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일자리 고용률도 높지만은 저희가 일자리의 질도 중요하잖아요. 얼마나 일자리가 좋은 일자리가 있느냐가 중요한데 저희가 고용보험 피보험자를 보면 약 5만 8천여 명 정도 돼서 84% 정도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고 있거든요. 전국 평균 55% 정도의 56%에 비하면은 굉장히 높은 수치잖아요. 그러나 그만큼 안정된 직장 고용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성과에 힘입어서 저희 이제 고용노동부에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매년 일자리 대상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우리 음성군이 5년 연속 수상을 했는데 우수상이 3번, 그 다음에 대상이 2023년도에는 군 단위에서 유일하게 일자리 대상을 수상했고 금년도에는 최우수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부문에서는 어느 지역보다 좀 앞서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지역에 알맞는 투자 유치를 통해서 좋은 일자리 많이 만들어냄으로 인해서 이러한 높은 고용률 또 좋은 일자리가 많이 유지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네, 권선생님 이번 시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역 공동체가 공감하는 지역 이슈와 궁금증을 풀어보는 히어로.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